네, 안녕하십니까. 덱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입니다. 제가 황 부장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애초에 영상을 3편으로 기획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길게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지치는 거예요. 짧게 여러 편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오늘이 3편 마지막이었거든요.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괜찮나요? 전 좋습니다. Here we go!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뭘 할 거냐? 우리가 일단 간이가세자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세무대리인 맡겨도 되나?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반 가세자로 변환하거나 혹은 관리가 필요해서 넘어오실 때 보면 과거의 신고 내역들이 정말 혀를 끌끌끌차게 만들더라고요. 충격적인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았어.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꼭 봐라.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이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냐 좀 봤는데 이거 맞냐?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 분명히 세무사님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좀 봤거든요. 와, 저희는 세무사잖아요. 세법의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쇼핑몰 대표님이시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의 전문가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엄청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을 관리를 해드리려다 보면 제가 그 행태를 제대로 알아야 관리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너무 멋있고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전문가니 좀 전문가의 영상을 더 참고해서 거기에 맞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저희 걸 보시면 좋지. 네, 봐주세요. 하트 뿅.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잡기를 시작할 건데 매출 잡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 등의 상품 등록을 할 때 먼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물건을 파는데 나는 부가세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과감하게 내 의류는 면세 매출이에요 라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자, 첫 번째, 이 면세와 과세는 법에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부분이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씨앗을 판다. 동백꽃 씨앗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면세 매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옷을 판다. 옷은 면세 매출에 열거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과세 매출이다.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세 매출로 과감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 등록이 제대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제가 지금 얼마 썼나요? 100억 썼나요? 네, 온라인 쇼핑몰을 위해서 100억을 쓰니까 200억이 벌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벌고 싶다. 그 200억을 번 거에 대해서 이제 집계를 할 거예요. 왜 집계를 하냐?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매출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매출.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세 번째, 현금 영수증 매출. 네 번째, 현금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은 우리는 B2C잖아요. 기업과 고객의 거래죠. 고객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끊지 않아요. 그러면은 1번은 X.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은 당연히 우리가 생기죠. 다 네이버페이 이런 거 통해서 다 신용카드로 끌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생길 건데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였죠? 현금 영수증. 이거 그건데요?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아닌가요? 이건 뭐지? 나 근데 아까 인사했나? 야, 인사 안 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텍스. 했네. 어디까지 했지? 세 번째, 현금 영수증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두 번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입점하실 때 꼭 우리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란 걸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네 번째 현금 매출 있잖아요.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신청 못하게 하면 전부 다 현금 매출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결제 금액의 1.3%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꽤 크거든요. 이 항목이 첫 번째
번째가 신용카드고 두 번째가 현금 영수증이에요. 근데 현금 영수증 신청 못하면 다 현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행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 영수증 꼭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현금 매출.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전부 다가 현금 매출이에요. 네, 이렇게 정확히 아시고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업체다 라는 가정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출을 잡아야 될지 갈팡질팡 하시잖아요. 첫 번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십니다. 정상 관리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가세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조회를 해야겠죠. 자, 조회를 하시면은 다음 사진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소득 공제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 매출, 그러니까 기타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을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갑니다. 카드 매출은 얼마냐, 현금 영수증 얼마냐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잡힌 매출 집계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국세청에 넘어가는데 간혹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자료가 넘어가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좀 다르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국세청 매출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는 방법은 첫 번째, 카드 매출은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조회 발급에 세금 신고 납부라고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똑같이 조회를 하시고 현금 영수증 매출도 이제 조회를 해봐야죠. 현금 영수증 매출은 조회 발급에 현금 영수증 조회,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무게 조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안 하지만 다른 분들 거를, 제 거래처 대표님들 거를 올리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참조 자료는 올리지 못한다는 점 정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비교를 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신용카드 매출이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보다 크면은 이 부분은 현금 매출로 넘어가셔야 되고,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는 분명히 스마트 스토어만 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오픈마켓에 올리진 않은 걸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국세청의 그 신용카드 매출을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좀 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똑같아요. 똑같이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다 이러면은 이 큰 부분이 현금 매출로 넘어가야 되고, 봤을 때 국세청이 크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마트 스토어밖에 안 했다 하시면은 현금 영수증 매출 국세청에 따라서 신고를 해주시면 좀 더 보수적이고 합리적일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정말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은 다른 오픈마켓들의 관리자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히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전화를 합니다. 다르다, 수정해라, 너희가 잘못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수정된 경우도 진짜 있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자사몰을 관리한다. 자사몰 관리하면 지금 솔루션을 이용을 하셨겠죠? 카페이사나 고도몰. 자, 카페이사에서 내 매출을 확인한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카페이사에 관리자 로그인 똑같이 있죠? 관리자 로그인 하셔서 주문 관리에 들어가시면 옆에 영업 관리가 있고, 그거를 통계 관리로 바꾸는 탭이 있어요. 그 다음 통계 관리로 바꾸시면은 매출 조회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 결제 수단별 매출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 부분을 확인하지 말고 각 결제 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피지사들이 있을 것이며, 뭐 저희가 오픈마켓을 연계해 놨으면 오픈마켓도 뜰 것이고, 이게 카페이사가 아직까지는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피지사나 혹은 내 오픈마켓 직접 다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매출 집계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오픈마켓은 다 똑같아요. 거의 부가세 신고 내역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검색하셔서 똑같이 국세청과 대조해서 매출을 넣으시면 됩니다. 피지사는 우리가 그냥 카페이사를 통해서 바로 가입을 하셨으면은 피지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냥 편하게 가입하시면 돼요. 네,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부가세 관련 자료를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조회를 하시면
아까와 똑같이 뭐 내가 신용카드를 끊었다 혹은 현금 영수증 끊었다 뭐 요런 게 다 있을 거예요. 피지사에 요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계좌, 그 다음 계좌이체, 적립금, 뭐 핸드폰 결제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피지사랑 오픈마켓 모든 매출을 확인하고 카페이사랑 대조를 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현금 매출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매출로 신고를 하시는데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적립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적립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사몰에 회원가입을 한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적립금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 등에서 이렇게 적립금을 간혹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판매 대행 업체의 계산으로 우리가 적립금을 우리 의지와 관련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 매출을 전부를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00원짜리 옷을 팝니다. 근데 오픈마켓에서 누가 2,000원짜리 적립금을 쓰면서 8,000원을 결제해서 총 10,000원짜리 이 의류를 샀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매출은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적립금을 우리가 준 거야.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적립금을 줘서 그 적립금을 통해서 8,000원만 결제하고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의류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매출은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이 적립금이 어떻게 나온 적립금인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 경우에 따라서 매출을 적용하셔서 현금 매출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자세 잡았죠? 진지한 얘기할 때는 자세 잡거든요. 우리가 간혹 현금 매출 누락하면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현금 매출을 나는 누락을 했는데 나는 안 걸렸다.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왜 운이 좋은 거냐? 자, 네이버 혹은 피지사들 있잖아요. 이 카드 결제 대행 업체라 그러죠. 결제 대행 업체에서 국세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자료를 다 받아요. 그 우리가 국세청에 지금 뭐 뜬다 안 뜬다 해서 그거를 피지사에 자료가 안 넘어간 애가 아니고 그거와 별개로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거를 만약에 국세청이 잡아버리겠다 하면은 무조건 걸려요. 이건 무조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담이 정말 큰 사람이야. 걸리면 내면 되지 뭐.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누락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는 간이 매우 좁아요. 천둥번개만 쳐도 오금을 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아까 얘기했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왜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서 두 번 반복으로 얘기하는 것이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혹 피지사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이 매출 자료들을 넘기지 않으니 요것은 절세가 된다. 왜? 너희가 현금 매출을 적게 신고해도 되니까 라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매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세청에 카드 매출 자료,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가 안 넘어간다는 거는 현금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매출을 신고를 안 하면은 매우 위험하다. 네, 우리가 안 걸린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현금 매출은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를 한다 그런 얘기에 피지사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그건 탈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신용카드 등 발행세 공제 요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사를 고르실 때 꼭 이 신용카드 등 발행세 공제를 위해서 여신금융업법에 따라서 등록한 결제대행 업체 그런 피지사를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정확히 신고할 거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당연히 저도 그럴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럴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봐야죠.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도 기획하고 있으니 내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찍어 올려서 여러분들이 청렴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편도 그렇고 전전편도 그렇고 다음 편엔 뭘 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찍다 보니까 얘기할 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편은 절세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Q&A 얘기 그 부분을 건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점 정말 가슴 깊이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용이었습니다. Thank you.